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또 곧바로 저희들이 이제 시장에 공급하게 됩니다. 부장의 신속한 결정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 방역도 경제도 마음을 놓을 순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 탑10, 자, 이제부터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무너뜨린 세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각국이 긴급 처방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미국과 어젯밤에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기축 통화국인 미국과의 통화 스왑이 갖는 의미가 제일 크죠.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을 완화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또 곧바로 저희들이 이제 시장에 공급할 건데 그때까지 우리 달러 수급에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이 통화 스와프가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에 이제 전격적으로 체결이 됐는데, 정철치 평론가님, 이렇게 되면 이주열 총재 말 맞다나 바로 달러가 풀리는지, 앞으로 그럼 우리 시장은 얼마나 안정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아직 뭐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은 온랜딩 대출 방식을 취하겠다, 이제 이런 쪽으로 가닥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일단은 600억 달러가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각 은행의 수요 조사를 해서 은행에 이제 한국은행이 이 달러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별로 뭐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달러 결제 수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검토를 해서 은행에 풀면 은행이 다시 달러를 급하게 필요로 한 기업이라든가 이 결제에 사용하는 아마 이런 방식으로 이번 600억 달러가 사용되게 될 겁니다. 600억 달러 정도면 꽤 규모가 큰 거죠, 지금까지 수준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가 300억 달러였으니까요. 그거에 비해 2배 정도였고, 현 상황에서 또 우리 외환 보유고도 한 4천억 달러 넘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 정도면 일단 한번 숨을 고르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볼 만한 정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한미 간 공조가 비교적 빠르게 성사된 그 뒤에는 이주열 한은 총재와 이 파월 미 연준 의장의 한라인 가동이 결정적이었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BIS 이사로서 활동하는 같은 멤버니까 늘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며칠 사이에 그 실무 협의가 상당히 빠른 시일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관계도 있고.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한라인이 통했다. 근데 정철치 평론가님. 네. 두 사람이 아무리 친하다고 뭐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바로 맺지는 않을 테니까 미국의 속내도 좀 궁금하고 이 한라인이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요? 일단은 뭐 이주열 한은 총재가 노력을 많이 했고요. 거기서 정말 큰 성과를 거뒀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난 2008년 말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것이 미국의 태도, 정확히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2008년 말 그때 당시를 돌아보면은 환율이 매일 오르니까 우리가 점심시간을 기다렸다가 외환당국이 계속 개입을 했거든요. 근데 도시락 폭탄이다 이런 뭐 사건도 있었는데 결국은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폭등을 해서 우리가 미국으로 날아가서 정말 사정사정해서 이제 300억 달러 통화 수합을 체결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미국 연준이 오히려 이 달러 이 통화 수합에 굉장히 좀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호주라든가 브라질, 다른 나라도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다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외신들과 이제 관련 보고서를 좀 분석해 보면 현재 미국 상황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고 2008년에 비해 지금 2020년은 글로벌 경제 생태계가 더 공고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칫 달러 부족으로 뭐 한국 경제 되는 사이즈가 뭐 달러 부족이 흔들리게 되면 그 피해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느끼지 않았었나. 그래서 뭐 이주열 총재도 잘했고요. 뭐 홍남기 경제부총재도 잘했지만 연준도 아마 이런 점을 굉장히 감안해서 달러 통화 수합에 더 적극적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중간 정리하자면 친하기도 친하지만 친합니다. 친한데도 그것보다 더 지금 미국도 손을 잡을 게 절실하니까 통화 수합을 체결한 거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미 통화스와프 효과로 증시도 일단은 급한 불은 끈 분위기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8일 만에 급반등해서 1,560선을 회복했고요. 원달러 환율도 조금은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한숨은 돌린 분위기인 건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정철수 평론가님, 지금 외국인들은 달러 빼고는 다 파는 분위기여서 통화스와프랑 또 아직은 그게 연동이 좀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오늘 같은 날 코스피가 7.44 종목이 아닙니다. 코스닥은 9.2%. 여기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저게 이제 가집계고 좀 더 집계는 이제 기관이 더 많이 사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도 저기가 순매도가 아니라 순매수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야말로 금상첨화인데 이 환율도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거의 3% 가까이 떨어져서 1240원에 통화스왑도 체결이 됐고요. 증시도 급반등 됐는데 안타까운 점은 외국인들 투매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속 파는 거잖아요.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쉽게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의견이 달러 통화스왑도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한 1, 2주일은 더 지켜보자. 그리고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에서 저 투매가 언제 끝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물론 한미 통화스와프로 일단 오늘 환율도 다소 좀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정철수 평론가, 저 이게 궁금한데 그러면 통화스와프지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달러만 원하는 이 현상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까? 저는 한 4월까지는 봐야 된다. 그것이 왜냐하면 지금 1, 2, 3월 중에서 이런 각종 통계 지표가 2월치까지밖에 집계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3월까지 정말 관련된 전 세계에서 산업생산지수라든가 제조업지수가 집계가 되고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한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파악한다면 달러에 대한 필요성하고 이 경제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좀 구체화되겠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불확실성이 가시고 확실성으로 다가오니까 지금 오로지 현금, 오로지 달러만 찾는 이런 모양새가 조금은 잦아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어쨌든 한숨은 돌린 통화스와프가 어젯밤에 체결이 됐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약발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있거든요. 네. 저도 오늘 이제 취재도 하면서 찬반양론 이것으로 됐다라는 설과 이거는 아니다. 앞으로 더 큰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 전문가들도 크게 양분된 의견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이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은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바뀐 미국의 태도, 연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달러를 계속 공급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렇다면 앞으로 또 달러 고갈이 와도 미국이 계속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좀 더 펀더멘탈을 봐야 되지 않느냐. 코로나19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기초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이 핵심인데 달러를 잘 못 벌어들일 가능성이 높죠. 공식 집계는 안 나왔지만 그럴 경우에는 과연 달러 통화 수합으로 환을 잠재울 수 있느냐. 또 이런 반론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은 한숨을 돌렸는데 장기적인 건 좀 봐야 될 것이다. 구자영 차장, 이제 전반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이거 지금 경제가 다 망가졌으니까 각국들이 긴급 처방 내리고 있는데 이 긴급 처방 내릴 게 아니라 우리가 아예 체질을 좀 바꿔야 된다. 지금 52시간 최저임금 부동산 정책으로 기초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힘쓸 일이 없다. 이런 분석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스와프를 통해서 이제 돈을 확보를 했지만 지금 돈이 도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출, 수입, 이 무역이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태고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극복된 이후에 우리의 경제를 다시 이 활력을 좀 불러일으키려면 지금 기초 체력을 떨어뜨리게 만든 몇 가지 요인, 대표적인 것이 주 52시간제 그리고 최저임금의 어떤 급격한 상승,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이 커서 이 경제의 체력이 떨어졌다는 그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긴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 지난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체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좀 문제점으로 이 제기됐던 여러 경제 정책을 이번 기회에 좀 바꾸는 기회로 삼자,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철수 평론가님,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여름까지 코로나 전국이 이어진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경제가 계속 골병이 들 텐데 그럼 이쯤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그러니까 체질 개선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 3만 달러 시대를 가게 되면서 수출이라든가 제조와 산업 생산은 자신이 붙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수를 회복하자. 소비 쪽에 되게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순간적으로 환율이 급등하고
이렇게 펀더멘탈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좀 외면했지 않았나. 수출이라든가 이 산업 생산을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것을 다시 돌아보자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다 바꿔야 산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뭐 부동산 정책 얘기를 안 짚어볼 수가 없어요. 어제 이제 공시지가가 다 발표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고가 아파트들은 공시 가격이 다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지금 상당히 서민들의 이제 혹은 이제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는데 부동산세나 재산세를 이렇게 올려서 해도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처들 같은 경우는 모두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뭐 삭감 정책이나 이런 걸 쓰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똑같은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거 예정된 것입니다만은 일단 공시지가가 지금 올라가면서 지금 뭐 강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이제 이 앞으로 공시지가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세금이 굉장히 폭증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지금 또 전체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일단 수입 자체가 떨어졌죠. 지금 고용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세금 나갈 일이 지금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어떤 세금을 지금 더 걷는 어떤 그런 측면에 있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세금까지 내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시민들의 어떤 삶 자체가 굉장히 팍팍해진 게 아닌가. 더군다나 9억이라는 기준을 두고 세금이 뭐 20% 이상 지금 오르다 보니까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로 수입은 주는데 세금은 올라가고 더군다나 또 뭐 재난소득이 한다고 하지만 이 앞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다 정해놓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정철집 평론가님. 그러니까 어제 한 경제 전문가도 지금은 현금을 뿌릴 때가 아니라 감세를 할 때다라는 얘기면 이런 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손질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코로나 세법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부동산은 건드릴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 포인트가 이제 6월까지 적용하게 된다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팔 때 2주택자는 10%포인트를 더 내야 되고요. 3주택자는 20%포인트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6월까지 만약에 팔면 이거 중과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있단 말이죠. 게다가 6월 전에 팔아야 실은 지금 나오게 되는 공시가격에 따른 재산세와 종부세 폭탄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과연 5월에 집값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느냐 그것이 관건이고 아마 그 상황을 지켜보고 정말 뭐 세금 부담 이런 것들은 아직은 카드는 안 꺼내고 6월 전에 그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또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역 못지않게 중요해진 이제 경제 얘기, 긴급 처방 얘기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와봤는데요. 댓글 5개 들어왔거든요.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비싼 아파트 세금 낼 능력 안 되면 팔면 되지. 세금 폭탄 좋아하네. 물총도 안 되겠다. 예. 아파트 세금 여전히 말도 안 되게 낮다. 10억 아파트가 중고차 세금보다 낮은 나라. 종합 부동산에 더 때려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트럼프 의료전쟁 시원시원하다. 예. 절대 젊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클럽 PC방 노래방은 제발 좀 자제해라. 마지막 볼까요? 중국이 아니라 통화사업 미국이 진짜 친구 아니냐는 마지막 댓글까지. 오늘도 댓글 5개 감사합니다. 자, 경제 얘기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주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여의도 정치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